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광고합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헛소리하는 걸 아니까 버벅대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적이 도발해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어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사이비 평화 세력들은 억제가 아닌 굴복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초대장이고 노예 계약서입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합니까? 6.25 전쟁을 위시해서 3122회 북의 도발에 맞선 호국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 말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국력 50배죠. 막강한 한미동맹이 있죠. 많은 자유우방이 있습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굴복하자고요? 이쯤 되면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할까요? 무지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반국가적 사상에 매몰돼서? 그것도 아니면 적에게 약점 잡혀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더럽고 나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덧보잡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 당당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증명이 된 진짜 평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국을 무단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죽창과 판타지를 외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일본에만 적용됩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까?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택적 망각, 현실의 실체적 위협에 대한 선택적 외면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상. 아니, 유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까 사과, 유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 네. 표현은 사과했으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여전하군요. 전두환 씨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다. 이거 군사 쿠데타를 뭐 찬양했다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합리화하는 발언인 거 맞죠? 합리화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라를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거는 인정하십니까?
예,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더 위험해졌습니다.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듭니까? 핵위협의 정강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은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돌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나 거기에 쓸 신경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일부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듭니까? 충돌은 북한이 그 충돌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000여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효력 정지를 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이건 결국은 지금 윤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의 충돌이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결국은 군사 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우리 장관님의 생각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만 물어보고 그만할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장관님.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당연한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 봅니다. 이것도 맞긴 합니까? 네.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기는 것 가장 최악의 순간이 중요하겠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평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단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